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그게 어떤 일이든 여러분 앞에 지금 비전 보너스를 받고 받는다 받지 않는다가 여러분 인생에 어느 정도의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까? 우리가 비전 보너스를 받는다? 그럼 어쩌다 보니 못 받았어. 어쩌겠노? 이렇게 받고 안 받고 어떤 일은 그 갈림길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영향이 작은 일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우리 나이대에 그저 비전 보너스라는 것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그 갭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내는데 우리가 도전하는 일인데 그냥 한다고 그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심려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심려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패턴의 변화 없이 똑같이 하시는 분이 있다 없다? 있겠죠.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이동훈 박주희 패밀리의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조금 물론 우리가 뭐 계속해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감지가 되시는 분. 참 똑같다. 아니면 좀 다른 거 있다. 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엄청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뭐예요? 양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질은 양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양질의 법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는 질은 반드시 앞에 양이 따라줘야 됩니다. 양. 그래서 우리로 치면 우리 약속명가로 치면 솔루션을 많이 하신 분이 그쵸? 당연히 잘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 비전 보너스의 대상자인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에 도전하셔야 돼요? 양에 도전하셔야 돼요. 양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격려 노트라든지 혹은 지금 급하게 우리가 금융 미팅을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것도 여러분에게 금융 미팅을 돌리라고 저희가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는데? 자, 전국 분당이겠죠. 분당 AP, 그 다음 또 어디 있어요? 대구 AP, 자 대전 AP, 부산 AP 네 군데에서 뭘 합니까? 신규 미팅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사람만 초대하면 되도록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한 명 초대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10명, 100명 초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모두의 관심사가 이 신규 미팅의 내용이어야 많은 사람을 여러분이 초대하실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가 60이든 70이든 20대든 30대든 상관없이 모두 다가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금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규 미팅의 주제를 뭐로 잡았다? 금융 미팅으로 잡은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금융 미팅을 어디도 돌린다? 분당 AP, 대구 AP, 대전 AP, 부산 AP에서 이렇게 신규 미팅으로 선물도 드리고 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할 건데 여러분이 금융 미팅에 누군가를 그 지역에서 초대를 하려고 하면 이게 똥지 된장인지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떤 정보를 핫한 걸 주는지 여러분이 알았을 때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정수기도 그 지금 네가 내한테 팔로워했나? 그래 팔로워했다. 이거는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확실히 생겼을 때 하시는 거예요. 내한테 이 정수기에 대한 물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믿을 때 신념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어떤 말해도 내가 한 번 더 과학을 지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이 확신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3주 동안 샘플로 보여드리는 이 정보를 들으시고 와 이거라면 이 사람 초대 저 사람 초대 저 사람 초대 내가 처음 본 그 사람에게도 이런 내용이니까 초대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드시면 지역별로 아젠다를 올려드릴 때 그 장소로 신규분을 초대할 수 된다 안 된다? 된다. 되겠죠? 자 이제 모든 아구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격려 노트랑 그 다음에 우리의 신규 미팅이랑 여러분의 지금 약속명과 솔루션이랑 굿모닝이랑 이런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타겟팅 되어가지고 쫙쫙쫙쫙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떻게 이겨요? 17대1 싸울 때 환경이 열악해. 근데 난 이기고 싶어. 어떻게 하면 이기죠? 한 놈만 펴면 이기잖아. 아니요? 한 놈만 펴라고. 그래서 한 놈한테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러면 이제 쓰러지는 거지 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번 쭉 잘 연결시키셔서 여러분이 자 우리가 뭘 그리셔야 돼요? 빈 동그라미 그리라고 했죠? 네.
그죠? 몇 개 그려야 돼요? 6개. 그 몇 개씩 그려야 돼요? 2명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죠? 그럼 빈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야 돼. 이 조직도 그려놔야 되죠? 이 조직도의 1번은 누굽니까? 다 박주희. 내가 다 해야 되지, 처음에는. 내가 다 해야 되지. 그런데 리더 2명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동훈으로 이름 바뀌고 또 누구로 이름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채울 모수가 양이 1000명인 사람 중에 6명을 뽑아낸 사람하고 6명인 사람 중에 6명을 뽑은 사람하고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요? 어떻게 될까요? 6명 중에 6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0명 중에 6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양질의 법칙이잖아요. 모든 책에서 다 나오는 양질의 법칙.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을 최대한 늘려보고 나의 양의 바운더리, 나는 이때까지 아메이를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 동네에서 막 이랬는데 이제 양을 전국구로 다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예전에는 있어도 천지 말도 못했니? 참여하면 배우지 뭐. 내 양을, 내 바운더리를 이빨 늘리시는 그죠? 그런 계기로서 이걸 잘 활용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또 우리 태진 리더님께서 이렇게 애써서 해주시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고맙다 해야 돼요. 천지 안 고맙다 해야 돼요. 고맙다 해야 되겠죠? 네. 오가마다 만나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인사 나누는 멋진 리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진 리더님 모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김태진입니다. 맞아요. 그 박주희 리더님 하려고 하니까 제가 나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희석하기 위해서 방금 듣다가 갑자기 같이 파트너 없이 왔거든요. 저희도 오늘 BBS 1주차를 끝나고 5시 반부터 듣고 싶었는데 마치고 바로 올라온 게 이거 카메라, 속도 카메라 이렇게 찍어가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 파트너 리더님이 사실 저희 팀에는 제가 지금 이거로 금융 미팅이죠. 저희 팀에서는 경제 스터디라고 하는데 이 스터디를 통해서 정말 네트워크 확장되는지 아닌지 작년부터 제가 테스트를 다 끝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가장 최근에 나오신 뉴 분이 한 분 계신데 10월에 가입하고 지금 GP거든요. 근데 다음 지금 지금 참 그래요. 5월 1일 플래티늄이라 확정. 이 PB가 SP도 있기 때문에 파트너가 그분이 정말 성장이 한 5분만 먼저 어떻게 초대하면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인 걸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도 받은 게 있으니까 도와드리고 싶어서 최선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선미입니다. 사실 특별하게 저는 제가 한 건 별로 없었고요. 태진 선생님께서 경제 미팅을 열어주시니까 아까 박주희 리더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사실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되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알리고 다닐 때 진짜 후원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3명이 정말 너무 안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하니까 그래 재미있게는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니 빨리 그만두게 하려고 내가 물건을 안 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스폰서님께서 특강처럼 이렇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신규 미팅 같은 걸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들에게 이러저러한 미팅이 있다. 금융 미팅인데 한번 가보자. 특강이라서 한번 너네가 들어보고 너네가 괜찮은 것 같으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왔을 때 사실 이제 주시는 그 정보들이 진짜 깨알맞기도 하고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사실 저희가 돈을 내고 들으려고 해도 정보를 다 주지 않잖아요. 다음 강의를 우리가 또 결제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좋은지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은지 또 나중에 이제 그 오픈 카톡 같은 걸로 또 궁금한 거 질문도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처음 딱 들어오더니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데 가입비가 있어 회비가 있어 22만 원인데 그걸 우리가 돌려받는 게 아니고 너네가 사용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경제 스터디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을 때
회비를 너희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면 몇 번 더 진행을 해주실 거고, 그래서 그 진행이 되고 났을 때 너네가 이제 끝났는데 너네가 또 듣고 싶어? 그럼 또 초대를 해봐. 신규가 오면 또 열어주셔 3번을. 그럼 그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을 결제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들도 확장이 되면서 자기들도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들었을 때 22만 원 안 아깝다. 그걸 내도 안 아까운데 그걸 내가 써야 되니까 안 아깝다라고 하면서 그 3명의 안티들이 다 돌아서 다 자기 남편을 같이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사업을 조금씩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같이 사업을 좀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분당에서 이제 또 저의 파트너가 또 5명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5명을 초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 5명이 처음 듣고 바로 DBC를 모두가 다 갖고 모두가 다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3분은 재입과를 하기로 했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소소하게 일상에서 우리가 미션 같은 거를 서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나아가서는 그러면 이제 스폰서님은 경제에 뛰어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니 제 그 안티 친구들이 그럼 나는 어떤 걸로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면 자기의 장점으로 자기가 이런 모임을 만들어 볼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뭐 장소라든지 아니면 SOP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모임을 소규모로 만들면서 이렇게 뭐 DBC나 OM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덕분에 같이 와서 또 박주희 리더님 강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재미있게 유익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확장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잘 활용하면, 왜냐면 박주희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그러면 없는 사람을 모으기부터 저축할 수 없는 사람은 저축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만나서 다 털어내면 저축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 때문에 그런 거고, 없는 사람은 모으면 되고 있는 사람은 불리면 되는데 그건 아주 심플해요. 근데 다 털어내봐야 인생을 못 바꿀 만큼 양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박주희 리더님이 이 3주를 끝나면 여러분은 그 비전 보너스를 받아서 그 시드가 되면 사실은 5년만 지나면 인생은 끝날 것 같은 그 비전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비전 보너스만 받으면 끝나요. 그 다음 불리는 거는 너무나 아주 되게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신가요? 그 필드에서 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가? 이미 들었던 분도 계셔서 리더님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나요? 뭐 할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질문 안 받을 때? 여행 갈 때? 아니 리더님은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하신가요? 여행 갈 때? 다른 거? 월급 들어올 때? 네. 또 다른 뭐 없을까요? 돈 쓸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행이고, 여행 잘 보면 여행 속에 다 있더라고요. 돈 쓰는 것도, 자는 것도, 가족도, 책 읽는 것도, 쉬는 것도, 잠자는 것도,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여행할 때 다 가질 수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엄청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몸살을 굉장히 크게 앓고 있다가 이제 꿈이 생겼대요. 그러고 이제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큰딸도 여행 사진 작가가 되고 싶다고 지지난주에 이제 제주도에 여행을 갔었는데 가족이 그때 이제 친구가 1번이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찍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 가서 제주도 가서 전희수 알죠? 전희수 천재 작가, 꼬마 작가 전희수 그 꼬마 친구가 쓴 글과 그림을 보면서 전 이 그림이 되게 많이 좋았거든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꼭 부모님만은 아니잖아요. 스폰서님도 그렇고 나도 또 누군가의 스폰서가 될 거고. 그래서 좀 이런 마음이 있죠. 엄마 아빠 두 분을 만나? 그러니까 이동훈 박주희 두 분을 만나? 나는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요. 진짜 맞잖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근데 나도 또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될 거라는 걸
아까 여행이라고 말해주신 분한테 제가 이제 판매 안 한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이수가 판매 안 한다고. 역시 입을 열어야. 입 안 열면 폐업이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야만 하면. 저도 이제 그 1월달에 여행을 갔다가 홍콩하고 마카오를 와이프하고 갔었거든요. 홍콩도 되게 매력적인 도시고 마카오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진을 몇 장 찍어봤습니다. 예쁘죠? 베네치아, 파리징, 런던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막내가 생일이라서 갔었거든요. 저희 집은 저는 그냥 여행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여행 가려고 아메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저를 이렇게 팔로우할 때 여행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허명순 리더님이 이제 저희 가게에 계속 와가지고 저보고 여행을 계속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재밌을 것 같다 여행을 가자 하는데 난 재미없을 것 같아. 왜 자꾸 나보고 여행을 가자 하지? 그래서 이게 좀 아메이를 들어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행을 자꾸 가자 하니까 설명이 없었고요. 여행을 가자? 여행을 왜 가지? 평생 공짜 평생 가죠. 평생. 지금 제가 또 사람마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막내가 생일이라서 저희 집은 이게 있어요. 너무 아이들이 과하지 않게 자기 생일에 여행을 할 수 있는 쿠폰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해마다 세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여행을 3번을 해야 되는 거죠. 너가 원하면 엄마 아빠랑 셋이만 가도 되고 언니들을 원하면 5명이 다 같이 가도 되고. 그래서 제주도를 가고 싶다 해서 2월 17일 날 가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찍고 이게 전이수.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목이 사춘기예요. 사춘기 같죠? 눈빛도 주머니 어두 좀 약간 1번이 사춘기였는데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사춘기였는데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 안 찍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자기 꿈도 생겼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저희 가족이 할 저의 여행 계획이 이렇게 갈 거거든요. 대신 아메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가기 위해서 엄청 빡세게 일을 하고 탁 갔다 와서 밤 비행기 타고 오면 아침에 DBC를 하고 가잖아요. 보통 하고 갔다가 목요일 날 새벽에 김해 오면 세미나장 바로 가거든요. 저는 아무도 몰라. 여행 갔다 온 거 아무도 모르게 피곤하지만 안 피곤하게 많은 영양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전 강의 미팅하고 저녁 강의 마치고 오기 때문에 제가 여행 갔다 왔다는 건 잘 몰라요. 그렇게 숨겨서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설문조사 다 하셨는데 금융 미팅을 역시 많이 진행하셔서 그런지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만났던 주부들은 아니면 다른 분들은 다 사실은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 잘 모르시거든요. 자기 분야만 알지. 근데 여기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 둘의 공통점은 맞추면 제가 선물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선물 많이 가져요. 맛있다. 네? 초코? 나이 누구요? 잘못 들었나요? 뭐가 있다고요? 나이가 들어있다고요? 많이 들어있고 나이를 알 수 있다.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하고 동갑이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어줍 짜는 게 아니고 나름의 자문이랑 자산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려고 한 페이지가 온 거예요. 글로벌 랭킹 75위라는 거. 한국 사람 중에 저기 4번은 누군지 알겠는데 10번, 10위는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여기 선물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여기 이거 뭐냐면요.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들의 인구수의 비율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의 숫자가 19위래요, 전 세계. 엄청 많죠. 근데 내 주변에는 잘 없잖아요. 여기 오면 좀 많이 볼 수 있죠. 이 아메이 속에 오면 많이 있지만 주변에 나가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바 패밀리 보니까 여기는 40대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3주 동안 드릴 말씀은 40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맞춰지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 금융 미팅은 약간 소수로 할 때가 더 퍼포먼스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균 소득은 한 1억 정도, 40대 1억, 부부 소득이 1억 정도 되는 그분들이 가장 들으면 좋을 만한 8천만 원 1억 정도. 가족 구성원도 여기는 되게 다복해요. 이렇게 이제 저출산이 안 먹혀요. 이 방법이 굉장히 3, 4, 5 대한민국 미래가 밝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걸 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말씀드렸죠. 너무 깊이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복잡한데 어느 정도 틀만 알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대화될 만큼. 근데 남편도 그렇고 주식하는 분들도 그렇고 한번 물어보세요. GDP가 뭐냐고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냐? GNP, GDP, GNI 물어보면 알기는 혹시 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중수들이 많더라고요. 난 GDP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GDP는 이거지. 저거 뒤에 고수들 말고. 네? 우리나라 총 생산. 좀 자세하게 어떻게 생산? 맡기는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맞죠? 뭐 알긴 알 것 같은데 뭐 국내 총생 기사를 본 겁니까? 아니면 짤을 본 겁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사업하나고 들은 겁니까? 아니면 학교 때 맞죠? 언제 나왔죠? 나왔죠.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시험만 쳤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써봤죠. 일단 공부를 다 열심히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못 들은 것 같은 사람도 있고. GDP는 이거죠. 국내 총 생산인데 어떤 생산이냐면 가게가 있고요. 우리들 가게가 있고 그리고 기업이 있어요. 기업. 그리고 정부 지출이 있고 그 세 가지를 다 더하는 거예요. 정부 지출은 뭐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를 사서 그 쓰는 거잖아요. 지출인데 어쨌든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기업은 또 매출을 일으켰고 우리도 썼었고 그 세 가지의 값을 더하고 만들어 우리가 생산해낸 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입한 BMW를 빼면 순수출 값이 나와요. 그 네 가지를 다 더하면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어난 한때는 그 국민 총 생산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국경이 좀 애매모호해지면서 글로벌 국가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 있으니 지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왜냐면 내가 외국인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외국으로 가져가기도 하지만 여기서 다시 소비도 하고 또 인원도 뽑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걸 국내 총생산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또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걸로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설정하는 데 잣대가 되고 있는 건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알면 이야기하죠. 그럼 대한민국 국가 GDP는 어느 정도 될까요? 12. 오 맞아요. 12. 그 가지고 계시네. 네. 너무 수준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1인당 GDP는 당황스럽습니다. 어디 가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1억 8천만 불 나누기 5,172만 명으로 나누는 거죠. 오늘 태어난 아이부터 내일 돌아가실 그 이스프링 먹었으면 좀 더 사실 그분까지 다 나눈 값을 하면 1인당 36,000불이 되는 거죠. 36,000불이고 오늘 환율을 아까 지금 좀 전에 검색해 보니까 거의 1,450원 육박한 것 같아요. 이 돈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 소득이 5,200만 원. 여기 이바 패밀리는 4인 가정이 가장 많으니
집안의 소득이 2억이면 이제 딱 표준인 거죠. 잘 사는 게 아니라 딱 표준 소득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1억이 제일 많았죠. 1억 그 다음 많은 순위가 8천만 원. 그럼 누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 낮췄어.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우리 소득.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아니면 다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거니까 나는 작은데 누가 이렇게 많이 끌어올렸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기회가 멋있는 게 뭐냐면 공평하게 똑같이 24시간 있어요. 근데 그 24시간을 어느 공간에서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바뀌는 거인 거죠. 시간은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공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이가 3명이라 이만큼 벌어야 되는 거죠. 부담스러운 거. 그래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가난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본주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시 근로소득을 가지러 간 거죠. 자본주의에서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토마 피케티가 말했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본주의를 이해하면 저렇게 뒤에 앉아서 다 들으시는 분들처럼 되는 거. 우리도 이해하고 있다. 그럼 얼마면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20억, 10억, 30억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요즘에 제가 만나는 자산가들도 그렇고 또 기사들도 보면 요즘은 딱 정해진 돈보다 왜냐면 공실도 너무 많고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캐시플로우의 크기랑 길이가 훨씬 더 많은 부자의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받는 500만 원이 내가 받는 1000만 원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될 건가가 굉장히 더 중요한 부의 척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년 동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아직도 너무 준비를 못 하셨나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준비 중이다는 아직 아닌 거잖아요. 그래도 아예 긍정적이긴 한데 열심히 해야 되겠죠. 비전 보너스 지금 3년 집중, 올 1년 집중으로 그렇다 이렇게 당당하게 탁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못했는데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준비를 제대로 하면 좋죠. 근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 우리나라 전 평균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나마 준비가 되신 분들은 예상하는 게 그 국민연금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안 되잖아요. 국민연금으로 그럼 국민연금이 세면 안 되죠. 시간 어차피 3주 동안 할 거니까 새도 제가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그럼 국민연금은 고갈된다고 하죠. 고갈될 것 같으세요? 네. 역시 아멘을 하니까. 그럼 고갈되면 못 받나요? 네. 적게 받는다. 고갈되면 적게. 아까 말보다 작게. 역시 한국이에요. 못 받는다. 그래도 받는다. 고갈되지만 받는다. 와, 역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국민연금은 국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120개국은 한 나라도 디폴트를 선언한 그리스도 아르헨티나도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작아지는지 아닌지 소득 재분배 분배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더 많이 받아질 것 같고 물가만큼 못 받는 거지 금액이 작아지진 않을 것 같고 그건 제가 뭐 장담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보는 거죠. 국민연금은 없어지면 고갈되면 못 받는다라고 하면 공무원 연금은 어때요? 공무원 계시던데요 여기. 공무원 연금 못 받나요? 고갈되면? 공무원 연금 고갈됐어요. 이미 공무원 연금 2002년에 공무원 계시죠? 없거든요. 공무원 연금이 이미 다 고갈되고 2002년에 고갈됐는데 아직도 받고 계시고 현직에 계시고 받을 거잖아요. 군인 연금은 79년에 고갈됐어요. 그럼 받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안 줘야죠. 근데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큰일 나요. 국민연금까지 주지 않으면. 그리고 국민연금은 내가 아무리 큰 빚을 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 대상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꼭 내세요. 내시고 아메이로 준비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받을 수 있는 건 더 받으면 좋으니까 국민연금을 똑같은 돈을 내고 훨씬 많이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똑같은 돈을 내고 조금 더 받는 게 똑같은 돈을 내고 훨씬 많이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22만 원을 내시면 이렇게 알고 싶으니까 내는 거죠. 그 3주가 끝나면 제가 키트를 선물로 드리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오. 근데 자기는 1주차만 듣고 가치가 있었다 생각했는데 받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듣고 싶은데 우리 남편도 듣게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는 거 공짜인 거예요. 이제 그 검사 비용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자꾸 확장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작으니까 노후를 준비 못하죠. 그 지출이 많으니까 지금 계속 마이너스 나는데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월 900만 원 벌어도 퇴직 후에는 어쩌지? 월 900만 원을 버는데 왜 노후 준비를 못하지? 많이 벌면 많이 쓴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려면 2억 5천. 이거보다 요새 더 많이 드는 것 같긴 한데 총 자산이 20억 가까이 있어야 노후 안심. 준비된 사람은 10명이면 저 1.6%면 10명이면 1.6명만 준비가 노후가 되고 나머지는 저 뒷분들한테 우리가 안 된 이 비율 똑같은 거죠. 뒤에만 노후 준비가 되고 우리는 뭐 안 오기를 교회 가서 엄청 빌든가 기도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억 이거 너무 과하지 않아요? 총자산 20억은 있어야 노후 준비되지. 근데 아까 40대 예를 들어보세요. 40대인데 40대 기준 했을 때 내가 노후가 지금은 70이라고 치고요. 120세 50년이라는 노후가 남아있으면 50년 동안 20억으로 나눴으면 얼마 안 되죠. 50년 동안 20억이면 10년에 4억,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면 20억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기도해서 안 올라가겠죠? 대한민국 물가가 300만 원씩. 그 20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멋진 게 비비가 물가 상승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보통 괜찮은 비즈니스가 아닌 것 같아요. 자본주의를 모르면 역시 이바 패밀리답게 1,000만 원, 500만 원 통이 크신 분들이 그래서 야, 이 정도 있어야지. 그리고 1인이었어요. 1인당 노후요금 그러니까 부부 2천만 원. 1,000에서 2,000이 있어야 되는 이바 패밀리, 대박 패밀리. 이건 뭐 다이아몬드로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파운더스 수석 정도 해야 2,000씩 받으니까요. 우리나라 저축 비율인데요. GDP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너무 놀랍죠? 우리는 안 하는데 누구야? 저 뒤에 우리는 안 하는데 누구야? 아, 돈 벌어가지고 자꾸 저축을 다 하는구나. 그 중에 달러 저축하는 불과 8위 정도 돼요. 그 여러분 달러 없죠? 하나도. 계속 다 알고 있으면 말씀 안 하셔도 저축도 안 하는데 왜 달러예요? 그렇죠. 현재 너무 충격적이죠. 2천만 원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금융 수준을 체크 잘못했다는 거예요. 산수가 아니면 안 돼요. 50만 원 못해. 그 50만 원을 못한다는 건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하죠. 뭐 50만 원씩 40대가 많았어요. 40대가 많지만 70까지 하면 뭐 30년 한다고 치면 얼마예요? 600씩 1억 8천? 1억 8천 모아가지고 원하는 소득은 매월 2천만 1년도 못 받잖아요. 71세 되면 안 되죠. 70.8세 되면 오링 이제 술에 끌고 전쟁하러 가야죠. 그때 되면 그 권리금 주고 좋은 장소. 대구는 어디가 좋다고 그래서 울산은 삼산동 가면 가게 많으니까 박스 많겠지. 이렇게. 옥동 가면 학원 많으니까 문제집 많겠지. 거기 내 자리 있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뭐 욕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때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누가 톡톡톡 해서 탁 들어오는 거. 네, 노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왔습니다. 뭐라고요? 노후라고요? 제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연애한 것 같은데요. 잡이 많잖아요. 애가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렇게 바쁜데 애가 계속 나와. 와이프가 계속 애기가 안 나와. 계속 배가 불러있는 거예요. 3명이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연애할 때 기억이 가장 큰데 고등학교 가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 그 코로나 때 좀 이렇게 심을 좀 가질 때 그때 첫째 아이가 그랬어요. 저한테 했던 말이 중학생이었는데 아빠가 누워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친구는. 그 제가 기저귀를 갈아줘 본 적도 없고요. 제가 업어 본 적도 없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인 줄 알았었고 그때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잘 돼요. 아메를 일찍 했어요. 안 될까봐 계속 자꾸 여행 가자 해가지고 이런 다 잘 될 것 같은 일은 잘 안 됐지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저축 금액은 조금 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니까 없으면 못 하니까 벌어서 하면 되죠. 언제? 비전 보너스 받아서. 주식 투자는 안 하는 분도 꽤 많고 가장 많은 건 국내 주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 하는 분 앱을 열어보면 색깔은 제가 맞춰놨어요. 파란색. 혹시나 나는 빨간색 있으면 일시적인 거니까 너무 그 돈으로 너무 사드시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 해외 주식 하시는 분도 요즘에야 최근에 트럼프 때문에 잠깐 했지만 다 빨간색일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해요. 해외 미국이 안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대장을 이동훈 박주희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똑같은 원리예요. 그 나라가 산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게 되겠어요? 그걸 좀 거시적이고 큰 걸 보면 작은 것들이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코인 투자는 잘 안 하시고 근데 저는 예전에 되게 이거 잘 몰라가지고 깊이 했었는데 요즘은 ETF도 생기는 걸 보니 그리고 러시아, 중국보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는 미국을 보니까 조짐은 조금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한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내일 갑자기 비트코인이 10억이 가도 저는 이해가 되고요.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사라져도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비전 보너스 받으면 한 1% 정도는 넣어도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디를 가서 들으나 너무 놀라운 건 사실 주식을 하지 않으면 채권을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주식을 하는데 채권을 안 가지고 있어. 공격수는 있는데 축구를 하는데 공격수는 있는데 수비를 안 하고 공격만 해. 그러면 당연히 빼앗기면 골인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금융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하고 채권이 리밸런싱을 계속 해가면서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빠지고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빠지고 지금 미국 국채 지금 단기 채권 값이 엄청 좋거든요. 그럼 스트레스 안 받고 안전한 받을 돈이니까 3개월 단기 채권 사면 내가 받을 돈 확정인데 왜 그 스트레스 받고 그 창을 봐가면서 시간이 녹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거기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인생을 소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나 부동산이 가장 많습니다. 저축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이 장표 때문에 다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 쪽에 가서 우리 서울에서 분당에서 몇 번 했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작아요. 다른 기타가 많고 주식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동산 예적금 하지만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도 자산 여러분 착각할 수 이거 투자가 아니고 맞죠? 우리 집 말하는 거죠. 집 대부분. 네. 제가 잘못 오해했네. 집을 말하는 거였죠. 집 대출된 집 우리 집도 마찬가지. 금융수준 이거 봐요. 저는 중이 이렇게 높은 걸 못 봤거든요. 상도 있어요. 상. 제가 조심스러운 이 상 그분 때문에 다소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극단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아시고 그 상 그분은 저를 욕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보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26인데요. 금융시장이나 우리 금융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가락이죠. 가락. 완전
미양 가 밑에 저기 아프리카보다도 수준이 낮거든요. 80위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몰라요. GDP도 오늘 한 분만 대답을 하려고 계속 시동을 걸었었고 나머지 분들은 그게 맞나 안 맞나 긴장을 하셨던 걸 보면 좀 심각한 국가 경쟁력은 굉장히 높고 우리가 GDP 우리 금리가 올랐죠? 내렸죠? 최근에 0.2포인트 내리면서 IMF도 그렇고 모든 기관에서 GDP 성장률을 또 좀 내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GDP 성장률이 전 세계 134위 망했다고 봐야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가 힘든 너무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해왔고 지금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데 뭔가 제조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뭔가 내가 프랜차이즈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성장이 안 되고 있는 이 타이밍에 뭔가 자영업을 하려고 한다? 굉장히 리스크를 한번 안고 나는 되겠지 확률을 들고 가겠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3주를 다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승리해요. 사실 어떠한 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뭐 찰리 먼거도 마찬가지고 코카콜라가 그렇게 오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확실히 버크셔 회사가 그렇게 오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분산 어떤 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뭐가 잘 될지 채권이 좋은지 주식이 좋은지 부동산이 좋은지 그분들도 몰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분산해서 이제 리스크를 무조건 부자는 최소한 리스크를 해지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그건 이거죠. 물가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계속 이기는 거예요. 물가보다 높은 수익률로 시간을 가지면 이기는 거죠. 게임이 이기는 게임이죠. 근데 물가만큼 오르는 건 하루 30%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쫙 올라가는 상한가를 원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있으세요?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있어. 나 배운 게 있고 자산 관리도 받아봤고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가 있어. 그런 분들이 잘 없다는 거죠. 너무 저렴하죠. 제가 여기서 제 스터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꼼꼼하게 다 이렇게 다는 다 말씀 못 드려도 물어본 거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렇게 이런 비율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A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는 돈이 얼마라고요? 네. GD 콘서트 이번 주에 8만석 하는데 1초 만에 다 광클을 해서 174억이거든요. 그게 4만 장 토요일날 그 22만 원입니다. 제가 너무 GD 잘한다 하시더라고 22만 원. 그리고 두 번째 금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GDP 이후에 금리를 조금 알면 좋은데요. 금리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돈의 가격이에요. 금리는 돈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의 가격의 모든 자산의 금리가 모든 자산을 가격을 결정하는 밑에 뿌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오는 대구로 올라오는 기름값, 여기서 먹는 우리 비타민, 원폰 모든 것들을 이걸 시작하는 그 뿌리가 금리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근데 금리는 높으면 무조건 높은 곳으로 돈이 바로 이동해요. 그냥 높으면 아무리 내가 이 친구랑 친해도 이 친구가 은행장이라도 잘 모르는 친구가 은행 직원이라도 여기가 금리가 1% 높으면 내 돈이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항상 떠나는 거죠. 높은 곳으로. 그런데 금리가 기준금리가 있고 또 시장금리가 있단 말이죠. 그게 좀 헷갈려 하는데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지금 0.25포인트를 내리면서 생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미국 금리를 아침마다 방송에서 기사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곧 또 있을 FED에서 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저는 동결할 것 같고 올 한 해 동안 많이 해봐야 한 번 0.25포인트 내릴 것 같기는 한데 그럼 그게 우리하고 많이 상관이 있어요? 미국 금리가? 왜 상관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는 거예요. 달러가 미국으로 가고요. 거의 1.75%, 4.5고 2.75니까 차이 나는 만큼 다 가는 거죠. 달러가 없으니까 희소성, 그러니까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비율이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높죠. 고환율인 거죠. 미국보다 우리가 높아야 정상인데 왜냐면 우리가 신용등급이 낮잖아요. 미국보다. 신용등급도 높은데 이자도 많이 줘. 당연히 돈이 다 글로 가겠죠. 그리고 막 네이버 같은데 금리 찾아보려고 뭐 어디 은행이 좋나 찾으면 안 되고 요거 캡처해놨다가 여기서만 보시면 돼요. 모든 금리는 여기 다 나와요. 대출, 적금, 예금 모든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싹 다 나오거든요. 여기가 제일 정확해요. 네이버에서 보면 뭐 보험회사 나오고 광고 나오고 블로그 나오고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신기한 거 하나 제가 발견해가지고 예금은 1년짜리가 이자를 많이 주나요? 아니면 3년짜리가 많이 줘야 되나요? 당연히 오래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 3년인데 왜 더 작죠? 난 돈을 3년을 맡겼는데 1년짜리보다 왜 금리가 작지? 한국은행도 은행들도 지금 정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 미국 금리도 겁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겁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은행 금리는요, 기준금리는 약간 채찍의 손잡이에요. 낮추면 시장금리가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채찍이니까 딱 내리면 내려가는데 롤링이 있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선반영하는 게 있거든요. 이쯤 되면 내리지 않을까? 이 정도 올라갔으면 내려야지. 이만큼 내려왔으면 다음은 올려야지 라고 하니까 채찍을 치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선반영 되기도 하고 3년 동안에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얘들이 자신 있게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당연히 길면 줘요. 그래서 금리도 마찬가지고 예금도 마찬가지고 채권은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무조건 단기로 하셔야 돼요. 채권 잘못 사도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또 내가 1억 예를 들면 1억 원어치 채권을 지금 4%에 샀는데 이 채권을 4%에 1억을 샀는데 금리가 올라서 6%가 돼버리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그러면 나는 1억을 들고 있는데 올라가니까 A는 1억에 샀지만 B는 1억에 6%짜리를 사면 얘는 2%를 손해보고 팔아야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은 박앤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싸게 살 수 있으니 채권은 10년물, 5년물 말고 단기로 가져가는 게 유리하죠. 이 3월 1일자 제가 인베스팅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재밌는 것도 있죠. 금리를 미국에서 우리도 미국을 따라가니까 신기한 게 지금 2.75%고 미국은 4.5. 그러니까 여기로 돈이 다 날아가는 거 맞는데 근데 왜 0.25씩 인하하고 0.25씩 이렇게 움직일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1이면 1이고 3이면 3이지. 우리나라는 3, 5, 7, 10 좋아하잖아요. 미국은 왜? 미국은 유달리 0.25, 25% 좋아. 0.25 이렇게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요. BP라고 하는데 뭐냐면 베이직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근데 0.5면 뭐라 그러죠? 빅 스텝. 0.75면 와 여기가 이박 패밀리 맞았어요. 자이언트 스텝 무식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0.75씩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0.25냐는 거예요. 왜 0.25? 미국은 쿼터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달러도 쿼터 달러가 있죠. 미국만 쿼터 달러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뭐요? 4분의 1, 0.25cm 0.25센트 그걸 보고 뭐라 하지? 쿼를 유학했어요? 있어요 지금 돈. 드릴라 했는데 25센트. 리차 제이가 이걸로 거래 처음 했던 25센트잖아요. 제 다음 금융 미팅에 처음 초대하시는 분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신데. 그 다음 GDP, 금리, 환율 이 세 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우리 둘이 나라가 다를 때 교환하는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약간 챗 GPT 아까 박주리님 말씀하신 대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하고 내가 사고 너가 주고 수요하고 공급할 때 그 협의하에 가격이 정해지는 걸 환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높고 그 환율이 높으면 원화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죠.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가치는 올라가죠. 근데 계속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환율을 잘 보면 재미있거든요. 이 초콜릿 되게 맛있죠? 맛있어요. 강의할 때 많이 들고 다녔는데 오늘 다 써가지고 없어요. 저 작년 12월에 오사카 갔을 때 간사이 공항에서 800엔 하는 초콜릿을 20개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싸서 7,400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쿠팡에서 검색을 해보니 16,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2월달에 허명순 패밀리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홍콩 여행을 우리 허명순 팀에서 갔다 왔거든요. 그때 갔더니 가격이 23,000원이에요. 너무 많이 차이 나죠. 이게 다른 제품일까요? 거기 홍콩에는 아메이 매장이 있으니까 가봤거든요. 많이 비싸요. 치약도 10,000원이 넘어요. 그래서 다음에 홍콩 갈 때 치약을 좀 가져가서 팔려고 해요. 진짜인데 저 작년에 오사카 갔을 때 치약을 많이 가져왔어요. 일본도 비쌌거든요. 치약이 AP 가면 좋아해요. 사람들이 한국어 적혀가지고 치약을 7,000원에 팔아도 막 사요. 신기하다고. 와이프랑 딸이랑 셋이서 팔았거든요. AP 앉아서 파는 거 너한테 돈 다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뭐 너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팔아봐 이렇게 중학생을 데리고 못할 것 같아. 얘기하니까 신기하다고. 그분들이 막 사진 찍고. 그 작년에 갔을 때 한 분을 굿모닝 방에 초대했어요. 제가 일본 ABO. 그래서 그분이 엄청 신기하고 재밌고 그 마이랩에 대한 얘기도 전달드렸고 같이 가이드 일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오면 가이드를 해주겠다라고 하셨고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초콜릿을 좀 싸게 먹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먹으면 가장 싸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상식도 딱 생각해보세요. 원화로 엔화를 바꿔서 사 먹으면 싸나요? 엔화로 홍콩 가서 사 먹으면 너무 비싸겠죠. 지금 이 기준은 가운데 있는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한 거고요. 홍콩 달러로 일본 가서 먹으면 이거 완전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화폐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리고 이게 잘 모르는 여기 보시면 챗GPT에 물어보면 제일 아래 보세요. HKD는 미국 USD하고 고정돼요. 이거 혹시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환율이라는 게 국가 무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실시간 바뀌는데 HKD는 USD랑 똑같이 움직여요. 피그제를 써서 같이 움직여요. 중국인데 미국이랑 한 세트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거 중국이 이제 반환 받았는데 미국이랑 세트로 움직여요. 그 기축통화랑 그 금융이 거기 뭉쳐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환율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이 거기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난 돈이 없는 분들은
통장을 쪼개지 않아서 없어요. 제 장담을 하는데 통장에 이렇게 4개로 쪼개 놓은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통장을 이렇게 좀 쪼개 놓으면 수입 들어왔던 통장으로 거기에 내가 카드를 걸어놓고 거기서 다 빠지고 끝나면 최악이죠. 한 통장에서 끝나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수입이 들어오면 이렇게 예비 통장에 넣고 재테크 통장에 넣고 생활비 통장에 넣고 이렇게 조금 나눠서 분산해서 관리하면 내가 해야 내 아이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부족한데 저축을 해야 될까? 저축해야 된다. 돈이 없지만 저축해야 될 것 같은 사람. 돈이 없으니까 계속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도 있어. 그럼 안 해도 되는 분도 있어 이게. 그러면 왜 우리 아메이 하니까 저축 안 해도 되죠. 하지만 그 상식을 조금 그 생각을 좀 고정관념 바꿔야 돼요. 아메이도 소득도 중요하지만 저축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처럼.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월 2천만 원,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갑자기 눈을 감았다 떴더니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매달 1,500, 2,000이 나와. 죽을 때까지. 더 이상 돈을 경제활동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너무 재밌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아니 돈이 너무 많아. 죽을 때까지 못 쓴다는 거 욕심이 많으시네요. 농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건강. 혹시 건강 말고 건강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 없나요? 네? 기부. 기부. 진짜 오기 전부터 많이 떨렸긴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톤 업돼 있는 그 목소리 밖에서 많은 기운을 받고 다르다. 기부. 또 뭐 기부 말고 건강 기부 말고 뭐 중요한 거 있으세요? 네? 상소. 네, 또 재밌다. 기부, 상소, 건강 말고 또 그게 단가요? 그 정도 하면 되나? 친구. 네? 행복함? 행복함. 자아실현.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엄청 좋아. 인간관계는 엄청 좋은데 나는 폐암이고 너 간암이야. 인간관계는 좋지만 이 친구도 이 친구 새로운 친구도 있어. 난 신장암이야. 관계는 좋아. 자아실현을 하고 있는데 자아실현하는 나는 앞이 안 보여. 자아실현하는데 안 보여. 저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건강을 하려면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조금 해요. 그때 진단을 한 거. 그래서 그 22만 원을 받으면 나는 검사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주시는 22만 원으로 우리 가족 검사를 이렇게 해보고 싶어. 주기적으로 자주. 근데 끝났는데 그걸 나한테 줘. 너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죠. 건강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저축 못 하시는 분들만 이거 찍으면 돼요. 저축. 그리고 저축액 빼면 모자라는 분은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매달 마이너스 된 분은 해봐야 그 과소비거든요. 안 하셔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1주차를 마치고요. 시간이 되면 2주차를 좀 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잠깐 제가 읽은 책들을 공유하고 오늘 1주차를 이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개 다 읽지 마시고 몇 권 추천을 드리면 좀 쉬운 책들이 있긴 한데 이 책이 엄청 쉽게 써져 있거든요. 부자 교과서라는 게 깊이 막 있고 이렇진 않지만 우리가 가난한 이유 중에 하나고 경제가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딱딱하고 용어가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되게 쉽게 써놨고요. 그래서 부자 교과서가 참 좋고 그리고
이 소득혁명도 그냥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쓰기가 소비자나 후원하고 싶은 분하고 이야기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괜찮은 것 같고 그 요즘에 배당에 관심 있는 사람 많으니까 뭐 월 550만 원으로 8억 배당한 근데 이렇게 하면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해보니까 다 좀 그렇고 그리고 성장이 멈춘 시대 멈춘 시대 투자법 이 책도 되게 괜찮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 보시면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한 권을 한번 그 다른 책도 우리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맞죠? 여기까지 읽으려니까 조금 힘들고 혹시 지금 오늘 첫 주차 들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 잠깐 한두 분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거나 개인적으로 그동안 좀 깝깝했던 걸 누가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모르는 거 말고 아는 걸로 물어봐주세요.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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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처음에 초대할 때요? 아멘은 암도 안 합니다. 지금 여기 리더니까 제가 아멘 얘기했고요. 아멘은 이렇게 암 소리 안 합니다. 진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경제만 이야기하죠. 근데 자꾸 나와요.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나와가지고 조심스럽게 한대요. 이렇게 초대하고 중간에는 따로 만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또 궁금하신 게 있나요? 네,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5명이 왔어. 다음에 오는 경우 지금 제가 올해만 지금 25번 했거든요. 미팅을 25회 했는데 첫 주 만나고 다음 주 안 본 사람은 지금까지 다 합쳐서 한 2-3명 있어요. 진짜 무슨 일 생긴 사람 말고 길을 쓰고 다 왔습니다. 어떻게든 다 왔어요. 하지만 첫째 주는 무료였는데 22만 원 들고 다 왔어요. 신기하게 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부부를 좋아하고 혼자 왔는데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 사기꾼이다 해가지고 남편이 못 가게 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한 분이 그랬었거든요. 맞죠? 어제 한 분이 미용 강의 헤어 강의 하시는 분 유명하신 분 대전에도 가시고 하시는데 그분이 애프터를 하는데 애프터 다 하거든요. 뭐라 하셨냐면 자기 삶에서 2025년 4월 7일이 가장 기억에 남을 날인 것 같다 하셨고 너무 좋다 해서 그랬는데 그분이 연락이 안 돼요. 남편이 어디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두고 어디서 경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사이에 팔로우하면서 아메이가 얘기가 된 거예요. 남편한테 아메이 거기 아메이 꼬시려고 그거 하는 거 이렇게 쫙 돼가지고 톡방도 나가고 막 이렇게 된 사례가 어제 처음 있었죠. 나머지는 아까 최선미 리더가 말했지만 처음에 이 친구의 안티 3명이 있었어요. 너무 싫어하는 친구 3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4주 미팅하면서 다 DBCO 다 이거 한번 이거 OM 오고 이렇게 맞죠? DBC OM 전부 다 사업하기로 3명 다 사업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한 분은 분당에 있는 아가씨 신우 올케 여기 이 친구한테 누굴 초대해봐 해서 5명을 초대했는데 분당에 갔더니 이분들이 다 DBC를 가고 3명이 사업하기로 했고 오늘도 자기끼리 분당에서 DBC를 듣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또 누군가를 소개 다음에 올 때 소개
여기는 자기 남편들이 또 와서 듣고 이분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랑 저랑 하고 그 선생님 말대로 하면 부자가 될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도 아멘 해볼까? 라고 하고 그럼 자기 동생도 듣게 해주고 싶어요. 누구도 듣게 해주고 싶어 하면서 이게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 거죠. 이게 제가 11시에 시작하거든요. 밤. 그래서 보통 2시 반에 끝나요. 제가 시간이 이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오면 제가 몇 시에도 시간을 다 맞춰요. 수요일은 새벽 5시에 하거든요. 그때는 여기는 병원 하시는 원장님들 사모님들이 있어서 병원 개원하기 전에 문 열기 전에 아침에 하고 가야 돼서 맥도날드에서 5시에 하기도 하고 저는 일주일 다 이걸 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확장이 생각보다 속도가 그러니까 나를 좀 소개해줘봐 연결해봐 이렇게 참 부담스럽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크지 않고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여기에는 계속 연결을 시키는 거야. 계속 오니까 지금은 다 못하겠다. 약간 최근에는 이렇게 하다가 진짜 고생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나눌 뿐은 아닌데요. 카톡이 온 거예요. 어제 그저께 저녁에 오후에 박주희 더블다요. 카톡 내용이요. 저 울산 강의 가는데 점심을 같이 할 수 있겠냐. 와 이거는 뭐 가문의 영광. 그래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저희 오늘 이 미팅에서 뉴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 목요일 날 뉴들이 엄청 많이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분들을 다 비빔밥 먹으러 가라고 저는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부자를 만나야 나도 부자가 되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고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어 하니까 시간을 비워놨다는 거예요. 말이라도 너무 감사해. 너를 만나려고 오후 시간을 비워놨다. 그럼 파트너들 한 30분 이렇게 많아. 그래서 밥 먹고 한 10명? 16명? 16명 파트너들 다시 이제 탁 사무실에 가 있고 두 분을 모시고 탁 가요.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Q&A를 궁금한 거 물어봐 처음 온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하잖아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진짜 날 너무 좋은 날이다 했는데 끝나고 잠깐 또 이야기를 하자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를 와야 돼요. 사업가시다. 저분은 여기 살지만 유대인이다. 그 느낌에서 협상의 달인이다. 이게 내가 피할 곳이 없게 딱 만들었어. 그리고 너 나랑 금융 미팅을 한번 같이 섞어서 해보면 어떻겠니? 어떻게 섞어서 한단 말이지? 나의 열정과 너의 지식과 합쳐서 전국을 돌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그냥 워낙 장영이시잖아요. 그러고 처음 봤어요. 아까 분당, 대전 앉아서 들으면서 저번 나하고 합의된 매달 돌면서 신규를 초대하면 제가 까고 주원사에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죠. 그거 좋아. 그럼 2박 패밀리는 크고 그리고 리더님도 초대하세요. 저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주면 다른 게 이렇게 안 끝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선물도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훨씬 준다고 줄 때가 훨씬 좋아. 전이수는 그림을 안 파는데요. 이렇게 이거 위로라는 책 그림 아세요? 엄청 유명한. 나 이 카드 이제 역사에 이제 판매 안 해요. 이제 안 만든데 제작 안 하거든요. 제주도에서 제가 직접 가져왔네요. 이걸 나 오늘 꼭 가져가서 위로 받아요. 네네네 위로.